아, 김혜수 씨 참 진짜 참 훌륭한 배우네. 그리고 이 살벌한 곳엔 모두를 지배하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자는 뭐 지난번에 애들로 다 까고 얘부터는 원금에서 까는 건가? 너는 안 울어? 생존력 있는 아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일영은 엄마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감내하기 힘든 일들을 어린 일영은 운명처럼 받아들이죠. 아닌가? 영화 보고 나면 그 짜장면 먹고 싶어요. 하루 종일 짜장면 먹어요 이분들. 음식 주식에. 음식 다 차려놓고 드실 때도 너무 그릇 가지러 올 때 짜장 2개 더 가져오라 그래. 곱하기 배고파요. 엄마의 시험을 당당히 통과한 일영은 그렇게 비정한 마가흥업의 세계에 입성합니다. 쓸모 없어지면 너도 죽일 거야? 나 죽일 거니? 네. 이따 보자. 전 이 장면, 예. 이 양쪽 너무 장면이 좋아요. 예, 최고. 최고, 여기 이거 하늘 보는 장면 끊고. 원래 누아르가 되게 차갑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묘했던 게 이게 차가운 루아는 아닌 거야. 네, 되게 따뜻해요 누아르가. 네, 콜드 되게 누아르. 묘해요 영화가. 나 죽이러 온 거잖아. 할 거야, 말 거야? 해보려고요. 한다, 안 한다지. 해본다는 없어. 엄마. 결정은 한 번이고, 그게 우리 방식이야. 결국 엄마에게 칼을 내리꽂는 일영. 엄마는 그런 일영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죽지 마. 죽을 때까지. 이제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잔혹한 어둠의 세계에서 엄마가 된 두 여자의 이야기.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저는 혜수 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혜수 씨 아니었으면 대안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혜수 선배님이 저는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엄마도 김혜수라는 배우도 최고의 위치에서 굉장히 긴 시간 자리했던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고독함, 외로움, 김혜수 선배님한테도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연기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로 금방 동의를 하시고 뭔지 알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김혜수 선배를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할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 생각했어요. 입봉 감독이기도 하고. 네, 연출자로서의 필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한번 오케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편지를 써서 드렸거든요. 손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직접 편지를? 내용 어떤 내용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 첫 연출을 준비하고 있는 뭐 누구이고요. 근데 이제 이 역할을 왜 선배님을 이제 염두에 두고 썼고 그리고 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릴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2~3페이지 정도로 길게 써서 드렸었는데 대본과 함께. 네네. 이제 이거 보고 이제 감독님들 다 이제 편지 쓴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얘기해 주셨어. 우편하면 많이 나가고. 근데 배우 입장에서 네. 저 마우이 역할을 김혜수 씨 아니면 누가 했을까라고 듣는 건 정말 대단한 칭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처음에 포스터부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김혜수 배우님이 그 전에 하셨던 캐릭터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주얼이었잖아요.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맞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의상 분장이 이제 송종희 분장 감독님, 그다음에 최세훈 의상 감독님 해서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선배님도 이제 되게 많은 레퍼런스들을 정말 되게 많은 것들을 찾으시고 되게 많은 것들을 연구하시는 편이세요. 김혜수 선배님이. 멋지시다. 네. 김혜수 배우님이 네. 마우이를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떠올린 게 프랜시스 베이컨의 인물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베이컨 그림을 보면은 그로테스크하거든요. 얼굴이 다 이렇게 다 삐뚤어져 있거든요. 왜곡돼 있구나. 저한테도 하루에 뭐 사진을 100장씩 보내시면서
이런 옷이 어떨까요? 뭐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이렇게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셨었고요. 동시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워딩은 멋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근데 좀 미안한데 멋있었던 네네. 씨를 안 멋있게 만들기는 맞아요. 쉽지 않은 것 같다. 멋있다의 내용이 틀렸던 그렇죠, 거예요. 내용들이. 네. 엄마 좋았어요? 김혜수 배우를 엄마라는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네. 엄마라는 호칭을 굳이 썼던 게 저는 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의 엄마는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따뜻한 모성을 가진 엄마라기보다는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목을 그어버리는 그런 엄마인데 그동안 누아르 장르에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돈과 권력을 놓고 벌이는 이런 파워 게임의 주체가 이 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이거면 되니? 그리고 또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김혜수라는 캐릭터의 어떤 과거가 플래시백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혹은 뭐 주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날 줄 알았는데 좀 그러지 않아서 그것도 되게 신선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 그런 게 안 나와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엄마 생각하면서 왜 제사 지내는 장면이 있었죠. 네, 향 피우는. 네, 그 장면이 마치 이 사람한테도 과거가 있었구나. 뭔가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되게 상상하게 어떤 삶을 이 사람이 살아왔고 그랬었겠구나. 엄마도 엄마가 있어요? 너는 엄마 없니? 그 씬은 굉장히 뭔가 이게 정서가 있는 맞아요, 맞아요. 씬이었던 그러니까 김고은은 뭐 어떤 엄마적인 교감을 좀 나누고 싶었던 네.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들만의 방식으로 교감을 나누는 데였거든요. 내가 엄마 죽였다고 얘기하잖아. 네. 그렇지. 내가 죽였는데 여기서 그 진짜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인 것 같은데. 죽여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제 배우가 연기하는 어떤 톤은 반은 농담인가 진담인가 하는 것처럼 던지잖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사건이 맞아요.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한 네. 큰 계기? 예를 들면 뭐 상상했는데 너 엄마를 죽이면서까지 한번 인정해줄게. 뭐 이랬는데 진짜 죽였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뒤에 또 뒤에 김고은 씨가 배우가- 또 엄마를 죽이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 아닐까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사를 그렇게 이제 짜고서 이제 모든 것들을 가져간 건 맞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를 그러네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가 죽인 격이야. 뭐 그런 걸 수 있잖아.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그게 죽였다는 게 진짜 직접 죽인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 죽이러 온 거잖아. 할 거야 말 거야? 해보려고요. 결국 엄마의 추격을 당하던 이리영은 엄마를 찾아와서 죽이게 되는 엔딩 역시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엔딩도 너무 좋은데 그 전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타기가 이령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네. 둘이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네. 나 죽일 거니? 네. 그때 나누는 아주 단촐한 대사로 엔딩에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누가 승자가 될 건가. 엄마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엔딩 씬에서 이렇게 칼을 들였을 때 빼지 마. 그 앞에 봤던 것들은 사실 어쩌면 리더격인 캐릭터 전복의 즐거움이 있었다면 마지막 장면에서는 엄만 저런 건가? 저렇게 죽음을 맞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엄마 또한 조금씩 변모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일령한테는 차마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소한 뿐일 수도 있는데 이 식사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치도랑 그 일영을 일본에 보내는 걸 실패하고 둘이 이렇게 딱 대담을 할 때 뭐 마실 거라도? 됐어. 뭐 딱히 내드릴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일을 처리한 다음에 마실 거 좀 없니? 그러니까 사실은 치도와의 관계에서는 식사가 아니라 물조차도 나누지 않는 관계더라고요. 섞고 싶지 않다. 네네. 예. 그런데 마지막에 엔딩 씬에서는 왔어? 먹고 하자. 이제 관계를 보여줘.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디테일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쌓이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판에 저는 뭐 비록 칼로 찌르는 거긴 하지만 그 둘 간에 그 전엔 스킨십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 품에 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포옹이구나. 심지어 일영이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를 내려다보면서 앉잖아요. 이령아. 웃어. 끔찍하다. 웃어요.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배우들과 상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누긴 했었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촬영 전날은 잡담을 많이 했어요. 잡담을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아무도 없이 저랑 이제 배우 두 분이랑 해서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혜수 선배가 했던 얘기 중에서 처음에 이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되게 센 역할, 잔인한 역할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찍고 오니까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 여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차분한 상태로 이제 그 촬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너 못 보던 친구네? 직원이야? 我孩子 영화 초반에 자막이 없이 중국어 나옵니다. 我的孩子 중요한 대사였더라고요. 워더하이즈. 我的孩子 네, 아이입니다. 내 딸이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이름뿐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모성을 표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내 새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앞과 뒤에 같이 가져가는 구조가 있는데요. 엄마 또한 배운 방식이 그거밖에 없는 거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는 안 돼. 근데 일반적이진 않지만 기저 자체는 실제 가족들이나 부모 자식의 관계와 닮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자, 어떠세요? 우리 한준희 감독님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캐릭터의 변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정된 성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확실히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는 시야도 넓어질 수가 있고 만들 수 있는 장르나 작품의 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들 하긴 하지만 좀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 수 있게끔 좀 애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엉경 거의 뉴스 화면에 실제 화면을 거의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OECD에 오늘 가입 신청서를 소득이 $10,000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 대한민국. 오빠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다고도 하고요. 아, 정말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든가 봐요. 대한민국의 앞길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위기는 이미 한참 전에 찾아와 있었죠. 한국은행 총장은 통화정책팀장 한시연에게 보고를 받고 진짜요? 뒤늦게 비상사태임을 깨닫습니다. 이걸 왜 이제 보고하는 거야? 금융계약법인이 뭐니 정신 팔려서 자리 비우신 게 누구신데요? 우선 경제수석부터 만나시고요. 경제부처 실무자들 소집하라고 하세요. 내가 말하는 사람들 당장 사무실로 오라 그래. 일단 재정국 차관, 재정국 차관, 그리고 금융실장. 금융실장, 그리고 또 누구? 그 정도면 됐어요. 약간 웃겼는데 좀 답답했어. 그 정도면 됐대. 실제로 저 수석이란 분들이 저렇게 누굴 불러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정말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점점 과장돼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조금 모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요? 국가의 경제적 사안은 진짜 1000가지가 넘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아는 건 쉽지 않죠. 오셨어요? 한 팀장의 요청으로 재정국 금융실장과 재정국 차관까지 소집된 상황.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은 일제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12월 안에 자신들의 투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국가 비상사태임을 실감하는 그들.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극렬하게 대립하는 한 팀장과 재정국 차관.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선이 바로 코앞인데 야당 후보한테 쓸데없는 시비거리나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야당 따질 때입니까? 결국 당면한 국가부도 상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가겠습니다. 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해외정밀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뉴코아그룹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예?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강에선 한 가장의 목숨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 이 장면이 제일 충격이었는데. 실제 저는 상대를 다녀서 친구 아버님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야밤 도주한 가족들 전체. The IMF has kept a close eye on the situation in Korea. IMF 총재는 선결 조건을 내걸고 Like a statement that says that our agreement will not be amended nor nullified. A statement by whom? I need the signatures of the top 3 presidential candidates. No statement, no negotiations. A lot of companies and people. Declaring them bankrupt will hurt the working class and drive smaller companies out of business. 한 팀장은 불공정한 협상안에 반박을 해보지만
May I just remind you that you're not exactly in a position to make a deal? 결국 그의 뒤를 추적해보니 IMF 총재는 미국의 재무부 차관과 동행하고 있었죠. IMF의 뒤에 미국이 존재함을 깨달은 그녀. 이를 무기로 총재를 압박해보지만 Is it true that the deputy secretary is behind this negotiation with the IMF? 아, 나는 혜수 씨가 참. So we'd like to add another precondition. Either we end the discussion and you send us home, or you send home the member of your delegation who doesn't want to negotiate. 한 팀장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언론 폭로로 이 사태를 막아보려 하지만 알리기는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IMF와의 협상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그들의 이야기를 싣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안 실렸어요. 97년도 이 정도면은 언론이 마음대로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었나요? 사실 저 당시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인지를 못한 게 맞네요. 제일 중요한 건 외환 보유액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인데 그건 뭐 2사람, 3사람밖에 모르는 정보라서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협상이 추호도 끝나고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찾아온 오늘은 것은 바로 이런 현실. 지금 이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봐요.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연필은 칼로 깎아 쓰고. 임금이 15%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팠던 그때 그 시절. 국가부도의 날이었습니다. 창조해낸 인물이 그 한시연 팀장이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남성이 대부분인 분야에서 자신만의 소신을 지키는 인물로 여성 캐릭터를 내세운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스템이야. 사실 김혜수 배우의 이제까지 필모 중에서 국가부도의 날에서의 연기가 제일 좋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클로즈업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를테면 30대 정도의 연기부터 뒤에는 한 50대 이후의 연기, 50, 60대 연기까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내는 배우를 가진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복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혜수 배우의 마지막 대사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해요.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정신 차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